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RRSP와 TFS의 장단점을 봤는데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바로 작년에 2023년에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혼합한 아주 멋진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First Home Saving Account FHS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김진영 회계법인의 대표 회계사님이신 김진영 회계사님과 자세하게 앞으로 핵심만을 찝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회계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영 회계법인의 대표 김준영 회계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 세이빙 어카운트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최초 집을 구매하는 분들이 어떻게 세금 혜택을 보느냐,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해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희상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RRSP, TFSA 두 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요번에 2023년도 4월 1일부터 새로이 발표되어서 생긴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이 세 가지가 최초로 거주용 집을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 세이빙스 어카운트고요.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서 세 개를 믹스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충분치 않아서 자금이, 그런 경우는 자기한테 제일 맞는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기 적금이나 예금을 드는 게 방법이 아니고 이런 비과세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먼저 최초 거주용 집을 구매했을 때 RRSP 같은 경우는 윤희상 회계사가 말씀하셨듯이 홈 바이어스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35,000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15년 안에 이걸 대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좀 단점이 있습니다. TFSA, 당연히 TFSA 안에 투자되어 있는 돈은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인출해서 집 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FHSA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집 구매 때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계좌 오픈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목적으로 인출할 수밖에 없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4만 불까지 최초 집 구매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개를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부터 발표된 First Home Savings Account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거주용 집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RRSP나 기존의 TFSA와 같이 투자 상품들에 대한 수익금, 금융소득은 과세되지 않고요. 내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4만 불이 결과적으로 5만 불이 되었다 해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하는 텍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 개설 시 조건은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 그리고 계좌 오픈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가 거주용 집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계좌 오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해에 8,000불까지, 그리고 최대 4만 불까지만 적립이 되고 최초 거주용 집 구매 목적으로 최대 4만 불을 인출 가능하게 됩니다. 계좌를 오픈하면은 매년 8,000불씩 룸이 생깁니다. 4만 불 맥시멈이니까 5년이 지나면 4만 불이 됩니다. 단 둘째부터는 적립을 시작해야지 5년 있다가 4만 불이 확보가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고 룸을 내년으로 2월해서 할 수 있는 2월금은 8,000불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목에 최대한 과거 안 했던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한 해에 16,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계좌 오픈하고 계속 놔둔 5년 지난 경우는 4만 불 룸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16,000불 몇 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째부터는 적립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RRSP와 동일하게 FHSA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 계좌 안에 뮤추얼 펀드도 가능하고 정기예금도 가능하고 이 안에서 발생한 그 이자 소득, 금융 소득, 각종 수익금은 다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인출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큰데 RRSP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게 소득 공제에서 좋긴 하지만 찾을 때 소득이 된다. 이게 이제 윤인장 기자님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지금 새로 생긴 FHSA는 소득 공제 당연히 뭐 적립했을 때 소득 공제 받는 건 당연하고 인출 시에도 TFSA 같이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이 최초 거주용 주택 구매 목적으로 4만 불까지죠. 그래서 FHSA는 과거의 RRSP와 TFSA의 장점을 혼합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목적은 최초 거주용 집을 구매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RRSP의 원래 기존의 홈바이어스 플랜 35,000불 인출 가능한 거 물론 15년 동안 대갚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단점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35,000불과 지금 새로 생긴 FHS의 4만 불을 합치면 싱글인 경우 75,000불을 5년간을 얘기해보죠. 5년간 적립이 가능하고 그걸 집 살 때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죠. 부부 같은 경우는 15만 불까지도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고요. RRSP와 FHS를 사용하는 경우. 플러스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TFSA까지 사용을 한다면 단기 계획을 세우고 또 이걸 사용해서 절세하고 세금 환불 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싱글인 경우 한 10만 불, 부부인 경우 20만 불까지도 충분히 이 세 가지 플랜을 사용을 해서 세금 혜택을 보고 또 찾을 때는 비과세를 인출해서 다운페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HSA는 15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최초 거주용지 구매 목적으로 인출을 하면 자동 해약이 되고요. 만약에 15년 동안 거주용 주택 구매를 안 했을 경우는 15년 있다가는 자동 말소가 되고요. 자동 말소가 됐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은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15년 동안 거주용 주택을 구매를 못할 경우는 15년이 되기 전에 RRSP로 전환, 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RRSP로 전환 시에는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로 내가 당장에 FHSA를 들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RRSP에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을 홈바이어스 플랜 사용을 하면은 35,000불까지 인출은 가능하지만 15년 동안 대갚아야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FHSA로 전환하고 싶다. 예, 가능합니다. RRSP에 있는 내 적립금을 지금이라도 FHSA로 전환해서 매년 8,000불씩 전환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는 RRSP 구매 시에 벌써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FHSA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는 소득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 FHSA는 RRSP나 TFSA와 같이 동일하게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은 계좌 오픈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즘 온라인 플랫폼 사용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 인베스트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계좌 오픈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 개의 공통점은 다시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RRSP, TFSA, FHSA의 공통점은 그 어카운트 안에 투자 상품들을 사게 되는데 그 투자 상품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최초 거주용 집을 구매 시에는 뭐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이 틀리긴 하지만 이 세 개 다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하고 나면 정부 확인서 노리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받으시죠. 그 노리스 오브 어세스먼트 두 번째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립 한도액도 명시되어 있고 혹시 적립을 했는데 소득공제로 사용이 안 되고 이월시킨 미사용 공제 이월금에 대한 명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NOA를 보고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세 개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차트를 만든 걸 보시면은 윤인상 회계사님이 그 역사를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RRSP가 가장 오래된 거죠. 1957년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TFSA는 RRSP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FSA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FSA와 RRSP에 가지고 있는 돈을 집값에 다운페이를 쓰는데 제한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단점도 많고 과세되고 금액도 45,000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정부가
최초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특별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적립을 하고 또 적립한 그 해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또 인출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RRSP, TFS의 장점을 다 사용하고 단점을 포함하는 걸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FSS이고 2023년 4월 1일부터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격 조건은 세 개 다 거의 동일합니다.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고 신남바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FSS에는 최초 거주형식 구매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적립 시에는 RRSP는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TFSA는 소득공제 안 되죠. 이건 TFS라는 게 특징이 살 때도 소득공제 안 되고 찾을 때도 비과세로 찾고 물론 그 안에 있는 돈의 그 수익금만 비과세다 이런 얘기니까 공제 안 되고요. FSH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죠. RRSP와 똑같이. 그리고 인출 시에는 인출금이 과세가 되느냐? RRSP는 당연히 과세되고요. 근데 과세되는데 원금 플러스 수익금도 모두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RRSP를 5만 불을 적립을 했었는데 찾을 때 6만 불이 됐어요. 찾을 때는 6만 불이 돼 있기 때문에 6만 불이 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RRSP 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비과세라기보다는 텍스 디퍼 개념이죠. 그리고 TFS는 당연히 모든 게 제한 없이 비과세고요. 같은 개념으로 FSSA 같은 경우는 TFSA와 같이 이 안에 있는 돈은 수익금뿐만 아니라 모든 돈이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단 최초 거주형 구매 목적으로 최대 4만 불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연간 적립 한도의 계산 방법 RRSP 소득 기준이죠. 그게 뭐 그냥 오픈만 하면 자동으로 적립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해에 작년 earned income의 18%. 내가 earned income이 많으면 많이 룸이 생기고 더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도액이 늘어난 거를 사용을 다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는 내년으로 이혼이 가능하고요. TFSA 같은 경우는 그 계좌 오픈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캐나다에 살면은 자동으로 생기죠. 요즘은 7,000불 가량 내년 생기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않은 분들은 95,000불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FHSA 새로 생긴 거는 계좌를 오픈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불 매년 생기긴 하는데 2월금은 8,000불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16,000불밖에 최대 적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둘째 해부터 적립을 시작하는 게 옳은 판단이고요. 최초 집 구매 시 이제 사용 방법은 RRSP 같은 경우는 35,000불까지 빌리는 형태로 15년 상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TFSA는 얼마든지 인출하고 적립만 돼 있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FHS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불까지만 그 목적으로. 자, 지금까지 김종혁 회계사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비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사님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누구든지 질문이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집어봤습니다.